선지식 돌반 번님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우리들은 항상 무언가를 찾고 있죠.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무엇을 찾고 무엇을 기다리느냐? 이 생사 문제를 해결해 줄 열쇠, 혹은 고통과 공포를 없애게 해줄 무언가, 소위 말하는 온전한 깨달음, 불성, 신, 마음, 자성 등등을 찾고 있죠. 그리고 나는 무엇인가,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이 의식의 문제로 귀결됩니다. 바로 단일 의식이죠. 이 단일 의식에 대한 올바른 암, 올바른 생각, 정경과 정사, 이 올바른 암과 올바른 생각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애타게 찾았던 이 열쇠가 되고요. 현대적 용어로는 의식이다. 근데 이 의식 앞에 반드시 단일이라는 말이 들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고는 몸속에 있는 의식, 몸속에 있는 영혼이 되어버려서 영원히 우리는 소위 말하는 윤회라면 윤회랄까? 이 생사의 올가미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는 거죠. 이 단일의식을 이야기하자면 너무도 단순하고 다른 어떤 설명을 붙이기에는 너무나 직접적인 거라서 달리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컵이다, 버섯소리다, 지금 등이 가렵다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단일의식은 무엇인가? 아는 것이죠. 아는 겁니다. 여기에 컵이 있다 이렇게 알죠. 또 여기에 몸이 있다 이렇게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컵과 몸은 바로 단일의식 안에 있고, 또 컵과 몸이 단일의식이다 이 말이죠. 단일의식 안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단일의식이 따로 있고 그 안에 어떤 몸이라는 물체, 컵이라는 물체가 이렇게 있다. 컵은 세계를 대표하죠. 객관 세계를 대표하고, 몸은 소위 말하는 주관적인 정신 혹은 마음을 대표하는데, 그런 구분은 이 1인 다역의 연극을 위한 임시 설정이고, 즉 몸과 세계를 구분하거나 주체와 대상을 구분하거나 물질과 정신을 구분하는 이것은 임시적인 설정이고, 실제로 있는 것, 소위 말하는 실제라 하죠. 실제로 있는 것은 바로 이 단일의식 뿐이다. 왜 그러한가? 모든 것은 알려집니다. 알려진다. 몸과 세계는 알려지죠. 우리에게 알려지는 전부는 몸과 세계다. 그런데 이 몸과 세계는
무엇이냐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알 수 있거나 알려지는 전부는 몸과 세계다. 그러면 알려지고 아는 것은 곧 의식이고 마음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참으로 묘한 게 아니고요. 묘한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어릴 적부터 이 인류 문명이죠. 이 자아와 개인을 엄격하게 외부 세계, 소위 말하는 이 세계와 자아를 구분하는 이 인류 문명의 영향 아래에서 우리가 오랫동안 있었기 때문에 인류가 발생한 지는 길게는 700만 년이라 하고요. 짧게는 호모사피엔스, 즉 10만 년 내지 20만 년 전이라 하죠. 이토록 오랜 기간 동안 우리가 이 자아와 세계를 구분해 왔기 때문에, 즉 안팎을 구분해 왔죠. 바로 이 문화와 문명의 영향 때문에 이 단일의식이라는 이 단순한 말이 좀 다가오기가 어려운데, 선현성가께서 하신 말씀의 전부는 바로 이 단일의식입니다. 안팎이 없다 이 말이죠. 안과 밖이 별도가 아니다. 우리는 무엇을 안이라 합니까? 무엇을 내부 혹은 내면 세계라 하고 무엇을 외부 세계라 하죠? 몸을 내부라 하고 세계를 외부라 하는데 몸이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몸이 이미 외부 세계에 있지 않느냐 이 말이죠. 그리고 몸속을 아무리 해부해 보아도 이 외부 세계와 똑같은 물질만 발견될 뿐이지 우리가 그토록 찾고 있는 정신, 의식, 불성, 신, 소위 말하는 절대 정신이죠. 이 해겔의 절대 정신, 이런 것은 찾아지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크나큰 인류 문명의 대전제 호모 사피엔스죠. 호모 사피엔스 문명의 대전제 무엇입니까? 바로 내면과 외부로 나누는 거죠. 나눈다. 그래서 이 내면은 정신이고 영혼이고 또 의식이다 이렇게 하죠. 의식이고 마음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 내면. 반면에 외부는 뭐라 합니까? 외부는 바로 물질이다. 그 다음에 세계다 이렇게 하죠. 세계다. 그 다음에 객관이다. 그 다음에 대상이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공간이다 이렇게 하고, 내면은 이제 주체라 하고요. 소위 말해서 나 이렇게 하죠. 나. 자라 한다 이 말이에요. 자. 이렇게 나누어 버리는데 우리의 직접 경험은 이 모든 것이 한 통속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한 통속이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자, 이것을 내면을 대표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면. 우리가 몸을 내면이라 하죠. 몸이다. 이렇게 몸 속이다. 혹은 두뇌 속이다. 이렇게 합니다. 몸속 두뇌 속이 없지요. 아무리 해봐도.
이 물질, 외부 물질을 이루는 100여 가지 원소와 몸을 이루는, 두뇌를 이루는 원소는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물질로도 동일하죠. 그 물질로도 구분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외부는 우리가 세계라 한다 이 말이에요. 시공간 물질이죠. 세계는 시공간 물질이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가 몸 이렇게 하죠. 몸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몸. 몸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았습니까? 몸이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 몸이 있습니까? 우리가 한참 뭐 크게 기뻐하거나 크게 절망할 때 몸은 사라지죠. 세계도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몸은 알려질 때 있다 이 말이죠. 즉 외부 대상이 알려질 때 있듯이 몸도 대상으로서 알려질 때만 있다. 알려질 때만 있다 이 말은 암과 있음이 같다 이 말이죠. 자, 내면이든 외부든 알려질 때 있죠. 알려질 때 있다. 그리고 알려지지 않으면 없다 하지만 없음 역시 알려지고 있죠. 사실은 없음 역시 알려지고 있다. 그래서 유무의 구분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타파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몸이든 세계든 알려질 때 있고요. 알려질 때 있다 이 말은 몸과 세계가 바로 의식 되고 있다는 것이고, 그러면 의식되는 몸과 세계의 실체 내지 정체는 무엇이냐? 역시 의식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이 의식을 의식한다. 이것이 몸과 세계의 정체다 이 말이죠. 늘 그림 그리지만 이 한계 없는 단일 의식 안에 몸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시공간 세계가 있고, 항성과 행성, 은하와 천체가 있다 이 말이에요. 동식물도 있죠. 동식물도 있다. 자, 근데 이 몸과 세계는 늘 알려질 때 있고요. 자, 그러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죠. 알려지지 않을 때는, 알려지지 않을 때는 없다는 사실이 알려지죠. 알려집니다. 알려지지 않을 때는 몸과 세계가 없다는 사실이 역시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항상 알려짐은 있지만 항상 알려짐, 즉 의식은 항상 있지만 몸과 세계는 왔다 갔다 하죠. 몸과 세계는 왔다 갔다 한다. 왜? 알면 항상 있지만 몸과 세계는 왔다 갔다 하느냐? 바로 임시적이고 한계 있는 설정이다. 셋업이다 이 말이에요. 이 셋업은 왜 되었느냐? 바로 1인 다역의 연극, 사랑 때문이죠. 자, 그러면 또 하나의 의문은 왜 우리는 특정한 하나의 몸에만 마치
내 맘대로 내가 들어있는 듯이 느껴지느냐, 그 자체가 모든 것이 설정이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은 몸이 없다. 단일 의식인데 왜 그러면 개성과 캐릭터가 있느냐. 단일한 태양빛이 이 각종 필터, 소위 말하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색깔 유리창을 통과하면 다른 뉘앙스를 풍기지요. 그러나 아무리 뉘앙스가 다르다 한들 하나의 태양빛이듯이 하나의 투명하고 순수한 물이 커피도 되고 녹차도 되고 우유도 되고 이렇게 다양한 뉘앙스를 풍기듯이 통틀어서 하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컵이 외부 객관 세계라면 컵에 대한 컵에 대한 의식은 어디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럼 두뇌 속에 있다. 몸 속에 있다. 왜? 몸속이 내면이라 하니까요. 내면에서 의식한다. 그러면 컵이 왜 몸 밖에 있냐 이 말이죠. 컵은 이미 여기에 컵이 있다는 것은 이미 컵을 의식함이고요. 컵을 의식함 그 자체가 이미 의식이죠. 즉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옛 선인, 성각, 선현들께서 초심을 가지고 찾아 헤맨 그 마음이 결국은 처음부터 집 앞을 떠나기 전부터 눈앞에 있었다는 이 진실을 알고 그렇게 호탕하게 웃음을 웃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컵이 객관 세계라면, 컵은 세계를 대표하죠. 이 객관 세계라면 지금 빛을 통해서 빛이라는 전자기파를 통해서 망막에 닿고 망막에서 시신경을 거쳐서 두뇌 중추로 가서 시각 피질로 가서 시각 피질에 있는 뉴런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복잡한 기전을 통해서 이 컵이라는 상을 맺게 한다 하지만 도대체 어디에 맺어져 있냐 이 말이에요. 어디까지가 세계고, 즉 어디까지가 객관이고 어디부터 주관, 나가 시작되느냐 할 때 그 시작과 끝을 우리는 현대 정밀과학도 알지 못한다 이 말이죠. 즉 객관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서 끝나고 그 끝나는 지점부터 주관이 시작해서 어딘가에서 끝날 터인데 이 객관, 즉 세계의 시작과 끝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요. 이 몸이라는 내면 세계의 시작과 끝, 즉 의식의 시작과 끝을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자, 정리를 한번 해보죠. 자, 세계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 세계가 끝나는 지점에서 이제 의식이 시작되겠죠. 의식의 시작과 끝나는 지점을 그 어떤 첨단, 현대 정밀과학도 알지 못한다. 이것이 결론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의식은 포기하고요. 사실상 포기하고 이 세계만 다룬다 이렇게 하지만 도대체 이 의식의 시작과 끝, 즉 세계의 시작과 끝을
규명하지 않고 세계 자체를 규명할 수가 없죠. 막스 플랑크가 그랬죠. 최종 분석에서 결국은 과학자들은 의식에 부딪힌다. 독일의 막스 플랑크 말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죠. 모든 과학자는 이 세계 분석에서 최종 분석에서 결국 의식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즉 의식을 연구 내지 분석하지 않고는 이 세계의 물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그래서 막스 플랑크는 확신했죠. 나는 이렇게 확신하고 믿는다. 의식에서 물질이 파생된 것이지 물질에서 의식이 파생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다음 카페 과학자의 통찰에 여러 통찰을 이 스피커가 기재해 놓았습니다. 자, 이 세 개를 대표하는 것이 컵이죠. 자, 컵이 있고요. 자, 의식을 대표하는 것이 나입니다. 나. 이 컵과 나. 자, 자세히 한번 관찰을 해보자 이 말이에요. 조견을 해보자 이 말입니다. 조견. 자세히 알아보자. 정견을 할 수 있도록 자세히 알아보자. 이것이 조견이죠. 관음보살의 이 생사초월의 키가 바로 조견하는 거였습니다. 행심, 반야바라밀다. 깊은 지혜의 탐구죠. 행심, 반야바라밀다. 깊은 지혜를 탐구할 때는 우리의 직접 경험을 조견한다. 자세하게, 진지하게, 솔직하게 관찰한다 이 말이에요. 자, 컵과 나가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이 컵은 지금 나에게 보통 나에게 알려진다. 내가 컵을 안다 하지만 컵이 어디서 시작됩니까? 그리고 컵은 어디서 끝나죠? 모른다 이 말이에요. 모른다. 자, 그러면 나는 어디서 시작됩니까? 이 컵이 끝나는 지점에서 나가 시작되고 다시 컵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나는 끝나야 되는데 이 시작과 끝을 역시 모른다 이 말이에요. 자, 모른다가 전부라면 이것은 정견과 정사라가 할 수 없죠. 모른다가 전부가 아니고요. 시작과 끝을 알 수 없다 이 말은 시작과 끝이라는 경계선이 없다 이 말입니다. 모른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경계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무경계다. 무경계다 이 말이죠. 아무리 우리가 이 컵의 시작과 끝, 나의 시작과 끝, 즉 각각의 경계선을 찾아볼 때 이것이 없다. 컵도 의식되고 나도 의식되죠. 그리고 언젠가는 컵과 나는 사라지고요. 또 나타나고 사라지고를 반복하지만 이 단일한 암은 시작과 끝이 없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이죠. 우리의 직접 관찰과 경험으로.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몸과 세계, 즉 나와 컵, 주체와 객체, 정신과 물질의 이 경계선, 시작과 끝은 없음을 알 수 있고요. 직접적으로 이 묻기도 전에 컵 이렇게 하는 이것이 이미 의식이고요. 의식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의식이다. 이렇게 몸, 컵 할 때 이미 이것이 의식이고 의식 안에 들어와 있고
이 모든 것은 의식이 의식을 의식합니다. 근데 왜 나는 특정한 몸 안에 들어있는 듯이 느껴지느냐? 그것은 그렇지 않은 자아가 없다 이 말이죠. 그렇지 않은 자아가 없다 이 말은 공통되다 이 말이에요. 자아조차 모두가 공통되고, 이것은 단일 의식이 펼치는 1인 다역의 연극의 뉘앙스다 이 말이죠. 뉘앙스가 다를 뿐이다 이 말이에요. 같은 한 사람이 여러 가지 배역을 할 때 역시 엄청나게 뉘앙스가 다르죠. 메소드 연기를 할 때 완벽하게 다른 캐릭터로 변신하듯이 그와 동일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몸과 세계, 알려지는 모든 것은 몸과 세계가 전부인데, 여기에 우리는 일시적으로 임시적으로 몸을 내부 세계라 하고 세계를 외부 세계라 하지만, 몸과 세계는 암 안에서 그리고 알므로서 단일하고 동일하다. one and the same이다. 이렇게 계속 관찰되고요. 관찰되고. 그래서 우리는 비로소 정경과 정사,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여기에는 어떤 어려운 수행과 명상과 고행과 공부도 필요치 않다 이 말이죠. 우리의 본래 권리다 이 말이죠. 우리 본래의 권리다 이 말이에요. 컵 이렇게 보십시오. 컵 할 때 데모크리토스가 말했듯이 이 컵은 우리 모두에게 공통되게 우리 머리 밖에 몸 밖에서 하나만 딱 존재하고 있죠. 컵 이미 의식이고요. 의식 안에 들어와 있죠. 순서를 바꿔야 되겠네요. 컵 하면 이미 의식 안에 들어와 있고 이것이 의식이죠. 몸 한단 말이에요. 몸 할 때 이미 의식 안에 들어와 있고 몸이 의식이죠. 컵 할 때 컵은 이미 의식 안에 들어와 있고 컵의 정체는 의식이죠. 그러면 컵이 무슨 빛을 반사해서 망막을 거쳐서 뇌신경으로 쭉 뭐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대뇌 시각 피질로 가서 뭐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모든 스토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이 의식 안에서의 설정임을 알 수 있죠. 명쾌해지죠. 그러면 왜 이것이 안과 밖이 경계선을 우리가 찾지 못하고요. 정신과 물질의 경계선, 주관과 객관의 경계선을 찾지 못한 이유가 너무나도 심플하다 이 말이에요. 처음부터 이게 의식 안에 들어있었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이유는 정신과 물질의 경계선, 주관과 객관의 경계선, 몸과 세계의 경계선을 찾지 못했던 이유가, 몸과 세계의 경계선은 이게 시각적인 경계선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물질이 계속, 예를 들어 음식만 해도 입 안으로 들어와서 위장에서 분해되고 하면 어디서부터 외부고 내부가 되냐 이 말이에요. 모양은 빛인데 빛이 눈으로 들어올 때 어디에 경계선이 있냐 이 말이에요. 시각 피질입니까? 아니면 망막의 경계선입니까? 소리가 들어올 때 어디가 경계선이에요? 고막이에요?
청신경입니까? 귀에, 귀 라인은 경계선이 아니겠죠. 경계선이 없다, 이 말이에요. 경계선이 없는 이유는, 무슨 신비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이미 의식 안에 다 들어와 왜냐하면 다 지금 알미잖아요. 알려지기 때문에 안다. 그러니까 존재는 알매 과정이다. 우리의 삶은, 삶과 죽음 전체가 바로 알매 과정이고, 그러니까 이 생사가 어떻게 해결이 되느냐. 이 생사가 바로 다른 것이 아니고 알의 과정, 즉 알의 진행, 알의 진동이다 이 말이에요. 즉 법신의 보신작용이고 성부의 성령작용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화신과 성자가 다 존재할 수 있는 것이죠. 알매 과정이었다 이 말이에요. 생사 자체가 알매 과정이고 결국 생사 전체가 통째로 하나의 단일 의식이다 이 말이죠. 단일 의식이라는 것은 바로 자유와 평안과 사랑을 뜻하죠. 그래서 결국은 생사 자체가 왜 일어나느냐, 자유와 평안과 사랑이었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할 수밖에 없고요. 이것이 바로 모든 성각선형께서 우리에게 사랑으로 알려주신 이 올바른 암, 올바른 생각, 올바른 지혜, 이 반야의 핵심이자 밝은 불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육조스님께서 말씀하신 학이자성 능생만법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기대나 했으리요. 자성이 즉 우리가 나가 능히 이 몸과 세계를 드러낸다,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생은 뭐 창조한다 이 말은 또 오해를 일으키니까 능히 이 몸과 세계로 나타난다는 것을 어찌 상상이나 했으리요 이렇게 했다 이 말이에요. 자, 자유롭게 살고 유쾌하게 죽기 단일 의식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제 4장 의식이고요. 58페이지입니다. 데모크리토스 다음입니다. 의식은 아는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곧 능력이고요. 능력이 곧 의식이다. 그래서 신은 전지전능하다 할 때 온전한 알미고 온전한 능력이다 이 말이죠. 전지전능, 온전하게 아는 것이고 온전하게 그것이 곧 온전한 능력이다 이 말이에요. 의식은 알미입니다. 따라서 의식이라는 단어는 아는 주체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여기서 왜 주체라고 했느냐? 주객을 넘어서는 절대 주체, 즉 진정한 나는 누구인가 할 때 그 나를 직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의식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주체다. 그러므로 의식은 인식 주체로서의 나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할 때는 사실은 몸을 우리가 소중한 나라 할 때는 몸을 우리는 지칭하는 줄 아는데 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가 왜 제일 중요한 게 나죠.
나인데, 이 나가 몸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을 의심을 안 하니까 자꾸 나와 몸을 하나로 보는데, 가만히 보라 이 말이에요. 몸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나 이것은 의식이고요. 이것은 알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차라리 몸은 뭐 망가지고 없어질지라도 의식을 잃어버리는 걸 제일 두려워한다 이 말이에요. 몸은 사라지도 의식이 사라지지 않다면 우리는 안심할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몸이 아무리 존재하고 있어도 술이 취해서 의식이 사라지면 우리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되죠. 그래서 술 깨고 다음날 굉장히 공포스러워진다 이 말이에요. 몸은 멀쩡하게 있어도 말입니다. 우리는 사실은 알고 있는 거죠.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정체가 몸이 아니고 의식이라는 걸 본래 알고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인식 주체로서의 나, 이것이 의식이고요. 즉 나는 몸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의식을 지칭한다. 이것을 우리는 본래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의식의 정체를 잘 파악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해결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의식을 만들어내는가? 의식은 어디에 있는가? 의식은 개인마다 다른가? 의식은 분할 가능한가? 의식되는 대상이 없으면 의식은 사라지는가? 의식과 무의식은 서로 다른 것인가? 무의식은 의식의 절대적 공백을 의미하는가? 등등의 바로 이것이 영혼의 문제, 의식의 문제, 마음의 문제, 바로 우리의 이 생사 문제 해결의 길, 소위 말하는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종교개혁, 현대적 종교개혁, 이 도판은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죠. 공산국가든 자유국가든 시장경제국가든 계획경제국가든 모든 나라, 지구 전체에 인류가 있는 모든 곳에는 이 도판이 있고요. 이 도판의 핵심 주제는 바로 이 의식 문제다 이 말이죠.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 의식의 위치죠. 의식의 위치와 의식의 개수다 이 말이에요. 전 세계 도판. 자, 나는 몸인 줄 알았는데 몸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의식이었다는 진실하고요. 전 세계 도판의 핵심 주제는 무엇이냐? 바로 이 의식 혹은 마음 혹은 정신, 의식, 마음, 정신 이렇게 붙여도 되죠. 의식, 마음, 정신의 문제인데, 그리고 요즘 이 현대 물리학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사실은 첨단 물리학의 주제인데 막연하게 그럴 게 아니고 가장 큰 질문은 의식의 위치죠. 의식의 위치. 둘째는 의식의 개수다 이 말이에요. 이 두 가지 주제가 전 세계 도판의 핵심 주제고요. 우리가 정경과 정사를 성취한달까 이루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지름길인데, 의식의 위치 문제는 바로 요즘 두뇌 안에 있느냐 두뇌 밖에 있느냐 이 얘기죠. 의식의 위치, 두뇌 아니냐 바뀌냐 이래 되고요. 의식의 개수는 이게 단일한가 다수인가 의 문제가 되죠. 임조록에 보면 이미 황벽불법이 바로 의식이죠. 황벽불법 무다자 이렇게 했죠. 아, 다수가 아니구나, 이것이 끝이다 이 말이에요. 임재 스님이 왜 임재종의 교조가 되었겠습니까? 황벽불법,
즉 의식이죠. 의식이라는 것이 무다자 여러 개가 아니구나 이거 하나로 임재종의 교조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교조란 것이 딴 게 아니고 그냥 대표 스피커죠. 그러니까 이게 오해를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은 없다 이 말이죠. 개인은 교조라는 것은 대표 스피커다 이 말이에요. 대변인이죠. 대변인. 즉 하늘의 대변인, 법신의 대변인이다. 왜 임재스님이 임재종의 대표 스피커가 될 수 있었느냐. 황벽불법 의식이죠. 의식이 무다자 다수가 아니다. 즉 단일 의식이다. 이 하나의 사실을 본 나머지 대표 스피커가 됐다 이 말이에요. 단일 의식이다. 자, 단일 의식이라면 의식의 위치는 어디입니까? 두뇌 안에 있겠습니까? 일단 두뇌 안에 없다는 것은 확실하죠. 그럼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컵이다. 버스 소리다. 등이 가렵다. 이것이 이 단일 의식의 소식. 황벽 불법 무다자의 소식이 되겠습니다. 자, 59페이지 이하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죠.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